안녕하세요. 조무종사의 엄마예요. 찾아뵙고 좀 말씀드리고 정보도 전해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제가 직접 못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저껜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드디어 세 번째로 개학이 연기가 됐어요. 정말 유유죠. 눈물이 정말 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둘에다가 남편까지 집에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정말 쌀이 주는 속도를 보면은 정말 열심히 그래도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프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국에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다 아니면 뭐 천연두다 우리가 정말 들으면 헉하는 정말 치사율이 무슨 30%다 이런 병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최근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하나같이 일치하는 게 뭐냐면 정말 바이러스들이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100년 주기, 50년 주기였다면 이제는 3, 4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들이 아주 많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바이러스들을 대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칩거하는 타입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사실 각자의 개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정말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안경 끼신 남자분 보이시죠? 이분이 성함이 종남산이라는 분이세요. 17년 전에 사스 사태 때 중국에서 항바이러스랑 관련된 학위를 가진 사람들 팀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그 팀에서 최고 대빵직을 하셨던 분이 이 종남산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쥐는 우리가 잡겠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 쥐덫 혹은 뭐 쥐약 이거는 본인들이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뭐 만드는데 뭐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몇 개월에 걸린단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본인들의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겠는데 쥐 구멍은 여러분이 막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본인들이 쥐덫을 놓고 쥐약으로 쥐를 죽이더라도 쥐 구멍이 만약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쥐가 유입된다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쥐 구멍에 해당되는 게 저희 개개인의 면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울창하고 예쁜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도 아주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무성하게 열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무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좋은 과실을 맺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네, 한 두세 분 정도 대답을 하셨는데요. 뿌리가 되게 중요해요. 수분도 영양분도 잘 빨아들여야 위로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사람의 몸을 비유하자면 이 뿌리가 바로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의사분이 방송에 나와서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이 안 좋은 애한테는 산삼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여도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그럼 장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궁금해요. 보통 장에는요. 유익균, 우리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유해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쓸 때는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유산균 사 먹어야 돼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유산균의 의미를 쓸 때는 유익균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라는 것이 30, 60, 10, 한 5%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이런 밸런스를 유지했을 때 가장 장이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한 거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장의 pH가 7 정도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이걸 건강한 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음식물을 먹으면 먹는 쪽쪽 가장 많이 흡수하는 p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인의 먹거리가 이 밸런스를 전부 다 깨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뭐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저희 지인들 중에 학교에 이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판 잔반을 남긴 걸 보면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가 차니? 그랬더니 언니 요즘 아이들은 두 가지만 먹어. 그래서 두 가지가 뭔데? 쌀이랑 고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먹거리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쌀만 먹는다, 고기만 먹는다. 이 두 가지는 집약하면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식이섬유의 부족은요. 이 친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장 안에 이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식이섬유만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유익균의 이 30%를 지키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밥 안 차려줘? 먹을 게 없어. 고기 반찬이 없으면 초등학생 친구들은 먹을 게 없다고 표현을 해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육식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면 보통 병원에 가죠.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데 이 항생제를 먹이면 애들이 100%는 아니지만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항생제가 내 아이와 맞지 않나? 두 번째는 너무 약이 센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항생제라는 아이는 어떤 컨셉의 아이냐면요. 장님 킬러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킬러는 킬러인데 여기에 있는 유해균,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중이염균 이것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가 없고요. 몸 안에 있는 균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장님 킬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내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공부하면서 따로 찾아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소를 이제 키우는 실제 소를 농장을 운영하시는 지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소를 키울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들이 우리 애들 같지가 않잖아요.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소가 얘기할 수는 없죠. 소가 본인이 아픈 걸 그때그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한 마리가 병이 들었어. 근데 이 녀석이 옆에 녀석, 그 옆에 녀석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 크고 있는 이 소들한테 전부 병을 옮기면은 이건 재산상의 손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도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사료 안에 항생제를 먹여서 쭉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안에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걸 저희가 반찬의 형태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음식의 형태로 끊임없이 이 항생제가 저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중이염 약을 먹고 설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계속 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피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채식주의자가 되실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솔루션을 하나 드릴 건데요. 바로 유산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산균은 좁은 의미의 유산균을 의미하고요. 이 표에서 보시면 유익균 그리고 이 유익균이 먹어야 되는 먹이까지 포함되는 유산균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채식주의자로 사실 게 아니라면 이 장 균형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 바로 유산균 제품이에요. 유산균이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세대를 달리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선 전화기를 쓰는 시절이 있었죠.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장면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게 뭐 하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유선 전화기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과 뭔가 완전 차원이 다른 세대를 바꾼 게 바로 핸드폰이죠. 옛날에는 벽돌만한 걸 같은 걸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3세대는 스마트폰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뭔가 격이 다른, 뭔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를 세대를 바꿨다고 표현하는데요. 유산균에도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산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는 뭐냐면요. 음식을 통한 섭취예요. 일본에 어떤 장수 국가가 있어. 북유럽의 어떤 장수 국가가 있어. 얘네들이 뭘 먹는지 살펴봤더니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을 많이 먹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김치, 그리고 일본의 나또,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또 한번 마트 가서 사서 드셔보셨어요? 요만한 팩에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음식으로 저희 같으면 내 가족이 다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맛이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낫또를 먹는다, 매일매일 요플레를 먹는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요.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잘 섭취할 수 있게 음료 타입이나
가루 타입, 과립이라는 타입으로 제품화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균 종들이에요. 나중에 대별해서 설명드릴 균 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음료랑 과립 타입으로 나오는 이 균종이라는 유산균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유산균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다음이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음식으로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와 식이지장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소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위산 그리고 담즙산에 의해서 이 유산균종들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파괴가 되지 않게 무엇으로 쌀까? 이렇게 캡슐을 가지고 회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세대 유산균 제품들은요. 나는 뭘로 쌌어? 그래서 너네가 먹으면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장까지 살아가.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면역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증식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3개월 동안 유산균들이 이렇게 소장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상태래요.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동영상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이 유익균들을요. 유해균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3세대 유산균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대를 완전히 달리하는 개념이고요. 균, 주, 유산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균종이냐, 균주냐 딱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건 세대를 바꿀 만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두 가지가 다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아이들은요. 캡슐을 따로 가공 처리하지 않아도 위산과 담즙산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만 뽑아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먹으면 소장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원래 유산균들은요. 소장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형태였기 때문에 유해균에게 잡아먹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균주 아이들은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소장에 꼬불꼬불하게 존재하는 육모들 사이사이에 벽에 쫙 달라붙어서 그냥 스스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위산과 담즙산에 강하다는 점, 두 번째, 스스로 장벽에 달라붙어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아주 특이한 강점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던 균종보다 균주 유산균이 훨씬 생존율이 좋고 먹었을 때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은 채식을 고집하실 게 아니라면 장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 제품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게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고요. 유산균을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핸드폰 지금 쓰라고 하면 2G폰 사서 쓰실 분 안 계시죠? 이미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균종이 아니고 균주 제품을 골라 드시는 그런 지혜가 생기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균종 제품 말고 균주 제품을 먹어보고 싶어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떠있죠. 여기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뵙는데요.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